윤현정 성형외과의 환자분들은요, 지역적으로 보면 한국 환자가 95%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 3%, 일본 분들이 한 1%, 그리고 캐나다, 호주 분들이 또 두 지역을 합쳐서 한 1% 정도 대략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셔요. 나는 어떤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며칠날 수술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셔요. 근데 저는 그 수술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결정은 신중해야 하고, 환자분이 수술을 마음먹고 병원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수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결정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수술은 상품 구매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핸드폰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신발을 사거나 상품을 미리 사전에 정보를 다 알 수 있지만 성형수술 내용은요, 환자분이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단해서 제가 수술 내용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환자분이 원치 않는 수술을 제가 권유할 수도 있고, 환자분이 원하는 수술을 제가 만류해 드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 저는 해외 환자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설사 한국에 오셔서 수술을 안 받더라도 상담만 하고 간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오시는 것이 좋겠어요. 상담해 보시고 수술을 결정 못 하셔도 그 상담에 대한 정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수술을 받겠다고 오셔서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혹시나 환자분이,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해외 환자들,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료는 상품 판매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해외 환자를 유치했을 때는요, 그 수술 결과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도, 그리고 환자의 불만에 대한 대처 같은 것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환자가, 만약에 해외 환자가 수술하고 불만을 가지셨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문제가 제가 아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성형수술은요, 특히 저의 경우에는 100%는 없습니다. 한 1%에서 2% 사이의 환자분들은 재수술을 하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오셔서 다시 미국 가셨는데 재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셨을 때 환자분이 느끼는 그런 이 곤란함이라든가 어려움은 이 한국에 계신 환자분들보다 더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신중하기를 권유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